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래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지입니다. 네, 오늘장의 분위기는 좀 싸늘하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면서 내려가는 모습, 낙폭도 꽤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늘 아픈 마음을 갖고 투자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오늘도 개인만 홀로 사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대형주가 지지부진하니까 지수가 끊임없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반도체도 흔들리죠. 이런 가운데 2차 전지 그리고 로봇까지도 최근에 슬슬 올라오나 싶었던 이쪽까지도 흔들림이 꽤 큽니다. 그나마 제약바이오 몇몇 종목들이 좀 버텨주는데 과연 이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우리가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또는 손실을 줄여갈 수 있을지 이 고민을 이 시간 통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랭킹쇼가 1시간 30분 동안 종목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로 열려 있는데요. 전화와 함께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 바로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매수 문의도 언제든지 남겨주시죠. 네, 그러면 유튜브 댓글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다소 어두운데요. 오늘 또 시장을 반영하듯이 하늘까지 좀 흐립니다. 그렇습니다. 비가 주르륵 내리고 이런 가운데 날씨도 쌀쌀한데 증시까지도 추위가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지 잠깐 좀 보도록 하죠. 네. 자, 김지영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메인님께서 메인님. 다행이네요. 오늘 주식도 내리는데 오늘은 창호형 장가 소리는 하지 말아야겠다 휴 하셨는데 이미 시작을 해주신 것 같군요. 네, 정훈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날도 춥고 마음도 춥고 그나마 두 분 때문에 힘을 내봅니다. 라고 네. 또 좋은 글 남겨주셨고요. 위에 또 풀빌라 가는 백수님도 오셨고요. 이어서 네. 지안님, 또 행운의 여신님도 창호행 수쟁 안녕하세요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신규 상장주들이 요즘에 은근히 좀 많죠. 그래서 한 종목을 풀빌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군요. 네. 글을 대단하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풀빌라 가는 백수님이 또 코엘 패션, 이거 좋은 소식이네요. 네. 코엘 패션의 이름이 또 바뀌었답니다. 로젠으로 이름이 변경됐다고. 사실 이런 정보를 알고 있지 않다면 가끔 가다가 이 종목 도대체 뭐야 하는데, 맞아요. 왠지 그림이 익숙해. 네. 이러면은 이름 바꾼 경우들이 허다하죠. 그렇습니다. 미리 알아줄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네. 자, 그리고 판타지 기사님 오셨고요. 대포방님, 인탑스 로봇주로 알고 있는데 신규 매수 괜찮을까요? 확실히 로봇주들이 오늘 일제히 다 밀리다 보니까 새로 매수를 할까 고민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특히 좀 타격이 있는 게 2차 전지와 로봇 이쪽이죠. 새롭게 추가 매수를 하든지 또 신규 매수 고민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그 궁금증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리아님도 오셨습니다. 네. 비 내리는 화요일이네요. 날씨도 우울, 계좌도 우울, 블루데이 이렇게 또 남겨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주님 오셨고요. 네. 그 고고식님께서는 코엘 패션이 홈쇼핑에 언더웨어 납품하는 데인가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확실히 아는 분이 계시다면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정순란님도 함께 주시는군요. 네, 또 김지영님도 오후에도 힘내자요 이렇게 또 인사 남겨주셨고요. 후리지아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창호 수지앵커님 남겨주셨고요. 스윙내자님이 저도 출석해요. 영종도 카페에서 바다 보면서 이야. 몰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오늘 그 잠도 사실 뭐 썩 좋지가 않은데 이런 가운데 비가 쫙 내리는 그리고 바닷가에서 카페에서 바다를 보고 계시다고요. 왠지 낭만 있는 그림 한 폭이 좀 그려집니다. 네, 행운의 여신님이 네. 두 분 잘 어울려도 수지앵은 애인이 있어요. 이렇게 또.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저는 뭐 있다고 이렇게 말한 적은 없긴 한데, 그렇죠? 이거 그 추측이신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확인이 된 건가요? 네. 자, 그리고 김지영이 와 하셨는데 아마도 그 영종도 카페이기 때문에 놀라신 그러신 것 것 같습니다. 같아요. 자, 서포터님이 오늘은 좀 일찍 와주셨고요. 복구하자님, 네. 홍기봉님도 인사 말씀 남겨주십니다. 네, 비밀병기님도 동방메디컬 종목 진단 제발 부탁드려요 이렇게 네. 또 남겨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함께할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전문가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 장 분위기가 좀 좋지 못해서 요 며칠에 비해서는 종목 진단 요청이 별로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약간 좀 체념하는 분위기인가요? 그런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조금 장이 주춤할 때 종목 진단 요청은 안 들어오는데 오히려 이럴 때 점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에이, 많이 내리니까 모르겠다. 그냥 포기하고 있을란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반전이 일어날 때 다시 올라갈 때 타이밍에서 대처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꼭 좀 이럴 때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주님이 와 장이 안 좋으니까 다 자다가 랭킹하니까 다 오셨네 이렇게도 남겨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자, 뭐 여러분 어디 그 좀 축 처져가지고 네. 혼자 포기하고 있지 마시고 랭킹쇼에서 수다나 좀 떠시고 같이 위안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너무 금숟갈님 오셨고요. 지나간다님은 계좌가 파랗게 질렸다고 하셨는데요. 종목 점검 한번 받아보시죠. 네, 또 김지영님이 이재필 전문가님 지금 삼선 매수해도 될까요? 또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네. 정순란님도 너무 많이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요. 또 남겨주셨네요. 네, 이정우님 그 노래는 안 부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만 빅마마의 체념. 오늘은 안 됩니다. 네. 이거 안 돼요. 자, 그러면 자꾸 분위기 처지기 전에 종목 진단으로 싹 들어가서 여러분의 관심을 좀 끌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파미셀 남겨주셨습니다. 자, 파미셀을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네. 매수 가격은 19,500원입니다. 얼마 전에 2만 원을 살짝 넘겼다 왔네요. 그러면 최근에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어요. 2만 원 넘겼다가 어느새 또 내려와서 15,000원대까지 빠져 있습니다. 자, 주요 이평선에 좀 걸쳐 있는 모양새인데 과연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19,500원에 10%로 지아님이 담고 계시는군요. 자,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파미셀입니다. 최근에 2만 원도 넘겼었는데 그때 비슷한 무렵에 따라가신 것 같습니다. 파미셀, 지금부터는 또 어떻게 기대가 가져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유혹을 많이 느낍니다. 움직이는 종목 보면 쫓아가서 잠깐 이렇게 뭐 금방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많이 느끼는데 그걸 해보면요. 저도 되게 많이 해봤습니다. 되게 많이 해봤는데 이게 앞으로 남고 뒤로 깨지고 뭐 세금 수수료 막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보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크게 번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다릴 줄 압니다. 그리고 절대로 안 쫓아가요. 자, 뭐 이번에는 이왕 쫓아가서 뭐 조금 고생을 하고 계시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다음부터는 좀 쫓아다니는 매매는 조금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파미셀 같은 경우는 정체가 조금 좀 정체성이 약간 그런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뭐 줄기세포 치료제 쪽 요런 쪽들도 제조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 뭐 요런 쪽도 요런 쪽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뭐 난연제 같은 거, 경화제 같은 것들 요런 것들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에 딱 특화된 그런 부분, 그런 종목은 아니고요. 일단 뭐 과거에 파미셀 하면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 움직였던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어요. 자, 엔비디아 반도체 있죠. 블랙웰. 자, 거기에 사용되는 동박 적층판에 제조에 사용되는 그 경화제를 공급한다라는 그런 소식으로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 보시게 되면 여기서 10,000원대에서 20,000원까지 갔으니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걸 쫓아갔기 때문에 자, 지금 뭐 좀 고생스러우시더라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기다려 봐야 돼요. 자, 이 파미셀 같은 경우를 보면 실적 부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작년에 매출액이 649억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올해 매출이 1156억 정도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여기 1분기, 2분기, 3분기니까요. 자, 지금 뭐 나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한 240억하고 247억 정도 그 정도 1, 2, 3분기에 247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 때도 4분기에도 흑자는 날 것 같고요. 자, 실적 부분이 이렇게 좋아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재료가 하나 좀 더 나와주면 좋겠는데 그 엔비디아 쪽에 그 경화제 납품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하나 더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그런 부분들은 언제 나올지는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실적도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빠지기도 단기간에 하락이 좀 너무 급하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62평선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22평선은 위에서 빨간 선이 아래로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있는 위치는 그 중간에 답답하게 끼어 있죠. 자, 요게 요러다가 여기서 뭐 왔다 갔다 이런 모습 나오겠죠. 위로 올라가면 20선에 부딪히고 아래로 좀 밀리면 60선에서 지지받고 그런 모습일 것 같은데 요러다가 어느 쪽으로는 돌파가 될 것 같은데 실적 부분들을 보면 위쪽으로 좀 이렇게 좀 뚫고 올라올 가능성이 좀 더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쫓아가면서 매도할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적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 기다리시다 보면 뭐 어느 정도는 좀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근데 너무 높아요. 19,500원이면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이날 윗꼬리를 길게 강하게 윗꼬리를 달았죠. 그날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졌잖아요.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뭐 그러니까 위쪽으로 좀 올라가다 보면 여기 라인이 저항선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 그 정도가 저항선이에요.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보유해 보십시오. 조금 보유하시다가 매수하신 가격 근처 정도가 되게 되면 그때는 한번 끊어줬다가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미셀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그 매수가가 높아서 이게 약간 문제였네요. 다시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잡는 기회를 잡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전략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좀 채팅창 분위기 좀 볼까요? 네. 오늘 지수와 함께 날씨는 조금 우울해도 그래도 채팅창은 활기찹니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네. 분위기가 많이 처지진 않아요. 그리고 확실히 지금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네. 이렇게 여기저기 종목들이 급락 종목들이 꽤 많잖아요. 매수를 새로 해볼까 하는 그 고민들이 꽤 많이 읽힙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네. 이렇게 밀려날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보니까요, 코코님, 네. 그 원전주들이 요 며칠 많이 빠졌죠. 현대건설 지금 매수하는 건 어떨까요? 라면서 매수 기회를 노리고 계시고요. 김성님께서는 AI 소프트웨어입니다. 사실 로봇주들만 계속 주구장창 갔죠. 그렇죠. AI 소프트웨어가 많이들 힘들었는데 그 대표 종목 한별과 컴퓨터를 지금 매수하는 게 어떨까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있어요. 네, 삼성 SDI, 맞습니다. 네이버도 올라왔네요. 와, 이거 확실히 지금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연말 랠리 또는 안 되면 신년 랠리라도 나오겠지라는 다시 올라갈 것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약간 지금 힘든 이 구간에 오히려 더 사버리자 이런 대기 매수가 많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지금 좀 대포방님이 뭔가 사놓고 싶은 날 그쵸. 키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오히려 밀려났을 때 네. 그동안 너무 달려가서 못 잡았던 종목들 지금 포착하면 금방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그래서 다들 막 툭 쳐져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나 그만할래 이게 아니라 탁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지금 매 눈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네요. 오늘이 네. 오히려 좀 증시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닐까. 오히려 살 수 있는 기회, 저가 매수의 기회를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은비 누나께서는요.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BM 지금 진입할지 말지 또 2차 전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과연 지금 새로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눈에 띄는데 아마 지금 말씀 주신 분들 이 종목들이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은
투자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종목들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괜찮습니다. 신규 매수할 고민이 있는 종목이라면 계속해서 진단 요청해 주시죠. 네,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유튜브 리안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종목명은 S&T 다이내믹스입니다. 매수가는 49,600원이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찌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가 49,600원이어서 조금 높긴 한데요. 주가 흐름을 보시면 정말 많이 밀려났습니다. 네. 저점을 경신한 뒤에 조금 반등하나 싶었는데 다시 또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재필 전문가님, S&T 다이내믹스는 대응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자, 이 S&T 다이나믹스는 작년이 매수하기가 참 좋았던 시점이죠. 제가 야인 시대에서 작년에 이 S&T 다이내믹스를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 추천드렸던 가격이 25,000원 정도입니다. 이슈를 남들보다 먼저 선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어떤 이슈가 있느냐, 이 S&T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K2 흑표 전체 있죠. 그거 폴란드 쪽에 수출하고 지금 뭐 얼마 전에도 또 수출 계약도 체결하고 막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K2 흑표 전차가 저 엔진하고 변속기 요걸 두 개를 합한 거를 파워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엔진은 우리가 국산화를 했는데 변속기를 독일산을 썼었어요. 그래서 뭐 수출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보면 전에 우리 중동 쪽에 어느 나라인지는 기억이 나는데요. 중동 쪽에 수출 계약이 거의 다 체결됐었는데 이걸 수출을 하려고 하니까 독일에서 야, 니들 우리 변속기 쓰잖아. 이거 중동은 분쟁 지역이라 갖고 이거 수출 안 돼. 라고 하면서 막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출을 못했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갖고 지금 화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못하게 하면 그냥 만들어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변속기를 이 S&T 다이나믹스가 국산화를 했어요. 이 기업이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게 작년 하반기예요. 작년 하반기에 이 얘기가 나와서 그때가 사기가 가장 좋았던 시점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76,000원까지 갔다가 46,000원까지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네요. 지금 방산주들이 이렇게 두들겨 맞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는 뭐 위에서 보면요. 한 3만 원 정도 하락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바닥 다져가는 국면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산 수출 같은 경우는 현 정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방산 수출이에요. 자, 뭐 대통령도 나서서 막 세일즈를 하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지금 방산주들 이 S&T 다이내믹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팔려면 진작 팔았어야 돼요. 조정받는 초기에 팔든가 지금 같은 경우는 다들 좀 정리하기는 늦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은 뭐 49,6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비싸게 매수하신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242평선 이탈했다가 지금 뭐 다시 재돌파한 상황이죠. 위쪽으로는 지금 뭐 그렇게 큰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위쪽으로는 좀 열려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파란 선, 요게 62평선이죠. 62평선인데 요게 지금 강하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강하게 떨어지고 있어서 강하게 떨어지고 있는 이 평선은 뭐다? 저항선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뭐 여기서 좀 바닥 다지는 그런 국면이 나올 거예요. 그런 국면이 나오고 좀 이렇게 위쪽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도 높다라는 생각인데 자, 올라가다가 저항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상태는 이 61이평선이 있는 자리가 55,000원 정도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좀 내려오죠. 계속해서 좀 내려오기 때문에 뭐 요게 좀 내려오고 주가가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반등 나오는 거 그런 걸 감안해 보면 뭐 한 52,000원에서 3,000원 정도 그 정도 사이에서 조금 부딪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자, S&T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조금 덜 나올 것 같아요. 덜 나올 것 같으니까 본격적으로 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52,000원에서 53,000원 정도 사이는 단기적으로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보유 의견에 52,000원에서 3,000원 사이 정도에서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네 개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오늘 상장한 인공지능 기술 기업 아크릴이죠. 주가를 대폭 끌어올리면서 현재는 72,7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에임드바이오 기세가 좋습니다. 연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10% 넘게 주가 올리면서 현재 77,2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무백스의 로봇 관련된 종목이죠. 사실 장 초반에는 더 가겠습니다.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다가 이 장 초반 기운을 그대로 끌고 가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고요. 현재는 플러스 2% 상승하면서 12,000원을 살짝 밑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D&D 파마텍 비만 치료제가 다시 올라옵니다. 현재 8% 넘게 급등하는 모습, 꾸준히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99,100원까지 올려놨고요. 자, 그리고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는 2차전지 대표주죠. 에코프로입니다. 오늘 7% 넘게 크게 밀립니다. 현재는 102,200원, 10만원대는 그래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현대무백스입니다. 사실 전문가님 오늘 장 초반만 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록을 써냈는데 윗꼬리가 꽤 달립니다. 그러면 현대무백스에 좀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대로 좀 꺾여갈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이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는 참 이 로봇 주식이잖아요. 로봇 주식 작년 올해 진짜 지겹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이 현대무백스도 마찬가지 올해 초에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뭐 이거 로봇 주식들 보면 대부분의 로봇 주식들이 다 적자 납니다. 근데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뭐 한 200억대 정도 그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고 최대 주주가 현대엘리베이터입니다. 그래서 로봇이라는 모멘텀 있는 그런 것 치고는 굉장히 싼 수준이니까 뭐 안정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로봇 주식들 적자 나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사서 기다리시면 됩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드렸어요. 자, 근데 그때 시가총액이 4천억이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현재 1조 3천억이네요. 자, 누가 봐도 많이 오른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로봇 주식들 대부분이 다 마찬가지죠.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 물론 조금 중장기적인 긴 관점으로 본다라면 지금 여기서도 더 갈 자리가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뭐 지금 이거를 여기서 지금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았어요. 자, 뭐 아침에 18.9%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윗꼬리를 이렇게 길게 달았다라는 거는 이제는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분들 여기서도 거래 꽤 많이 터졌잖아요. 여기서 쫓아가서 물린 분들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자, 뭐 여기 13,000원에서 8,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여기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야, 내가 본전만 오면 내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판다. 아마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셨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올라오니까 딱 그 자리잖아요. 딱 그 자리니까 조금 매수한 가격에서 좀 수익 발생되니까 땡큐 하고 매도 물량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현대무백스는 매출의 한 68%에서 70% 정도 그 정도가 물류 자동화 쪽에서 나와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네이버하고 같이 저런 거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 로봇 포트 같은 거 요런 것도 개발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종목이에요. 로봇하고. 자, 근데 요런 것들 로봇 쪽이 보면 향후에도 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건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뭐 현재 상태에서는 뭐 이걸 쫓아간다 그러진 않으시겠죠. 자, 윗꼬리 이렇게 길게 단 종목 이런 것들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자, 매수를 조금 고려하고 계신다라면 좀 기다려보세요. 기다리시다 보면 뭐 한 10,000원 조금 위에서 선 정도 그 정도까지는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10,000원 정도 선, 요 정도에서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거를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설마 오늘 사서 따라잡아서 물리신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나쁜 습관이에요. 주식을 따라잡는 거는. 자, 뭐 오늘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거라 생각되고, 뭐 만약에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좀 어느 정도 크게 좀 어느 정도 발생이 됐다라면 한 절반 정도는 끊어주고 그건 밑에서 다시 잡는 방법도 좋아 보여요. 하지만 로봇주 전체적으로 보신다라면 계속해서 뭐 지금 쉬는 구간 거치고 난 다음에 로봇주도 계절성이 좀 있습니다. 1월 달에 되게 좋아요. 1월 달에 좋은 경우가 많으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움직일 것 같으니까 뭐 비중 많으신 분들은 절반 정도 끊었다가 다시 잡아도 되고 뭐 그냥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더 들고 가셔갖고 1월 달에 매도 자리를 노려보셔도 좋겠다. 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 현대무백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현대모백스는 10,000원 선에서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로봇주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종목 진단하는 사이에 시장이 조금씩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제약바이오주가 올라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주들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뭐 반도체도 빠지죠. 2차 전지, 로봇 뭐 다 빠지고 있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정말 파란불 일색이었거든요. 네. 그 와중에 몇몇 바이오 종목들이 그래도 선방을 해줬죠.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지수가 낙폭을 좀 줄여가는 상황 속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확실히 좀 힘을 내주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힘을 더 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좀 가볼까요? 네. 이런 가운데 바로로님 로봇주 한 가지를 문의를 주셨고요. 그리고 풀빌라 가는 백수님께서 바닥에서 완전히 추세 전환되었는지 확인 후에 눌림목에서 매수 이렇게 한마디 또 조언 주셨습니다. 네, 또 안녕하세요님은 주식을 삼성만 하다가 다른 종목을 좀 더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네.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저희와 함께 다양한 종목들 진단 받으시면서 앞으로 포트폴리오 전략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매화 친구님, 유창호님 반가워요.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진짜 오후장 정말 파이팅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님께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주셨고요. 그리고, 재밌는 이름인데요. 오. 전설 날락가기님. 그 제법 싸움 실력이 좋으신가 봐요. 네. 전설의 날락가기. 피노도 좀 알려달라는 오. 이야기를 남겨주셨군요. 네, 프레님 와주셨습니다. 지금이니 할만하다고요. 이제 지수가 조금씩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기회를 조금씩 포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부산맘님도 부산맘님도. 지금 함께해주고 계시고요. 누누님이 나락도 락이다. 어쨌든 나락도 즐겁게도 네. 이렇게 관점을 야. 바꿔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확실히 오늘 그 분위기 보니까 네. 저는 그 렉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걱정을 좀 했거든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기가 쉽게 꺾이진 않는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작나무님도 날씨도 흐리고 계절도 흐리지만 지수가 밀리는 거 매수 기회로 생각하고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요. HD 현대 엔진솔루션 추가 매수 문의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을 찾아서 또 떠나볼게요. 네. 어떤 종목을 볼지. 자, 이렇게 보는군요. 판타지 기사님의 종목인데요. 바이넥스입니다. 자, 매수 가격은 15,997원, 10% 비중입니다. 바이넥스도 슬슬 이제 올라오죠. 한창 눌렸다가 매수가까지 왔네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 오늘 16,000원을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참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이죠. 바이넥스가 사실 그동안은 재미가 없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올라오고 바이넥스도 움직이고 하니까 이제는 이쪽으로 탄력을 받는 건가? 갸우뚱하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조부관님, 바이넥스입니다. 참 그렇게 힘들었던 종목이 이제 슬슬 올라오는 기미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제약바이오에서는 바이넥스가 힘을 좀 써줄까요? 네, 자, 이 바이넥스는 생물보안법 이런 얘기 나오면 좀 움직이는 종목이죠. 자, 근데 이 생물보안법이 계속해서 뭐 되게 오래됐어요. 올해 봄인가 여름 그때부터 계속 생물보안법 통과될 거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될 것이냐? 될 것 같아요. 이게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지금 국방수권법에 최종 포함이 됐습니다. 최종 포함이 됐는데 뭐 여기에 국방수권법에 포함이 됐다라면 이건 통과가 된다라고 통과가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연내라고 해봤자 지금 12월 16일이잖아요.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곧 통과가 가능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상 중국 업체들을 겨냥한 그런 규제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뭐 중국의 우시바이오나 뭐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좀 타격이 있을 겁니다. CDMO 기업들 이런 것들이 타격이 좀 있을 거예요. 중국 쪽. 그러면 시장에서는 그걸 대신할 거를 찾게 되겠죠. 그게 그 종목 중에 하나가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CDMO 쪽, 요런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바이넥스 같은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청자님 지금 한참 기다리셨다가 물렸다가 올라와서 좀 축하를 드리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매도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매도할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지금 또 얘기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일단 저부터도 시청자님께 뭐 생물보안법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매도하는 시점은 가격은 정하지 마세요. 뭐 일단 뭐 가격대는 한 18,000원대 정도? 그 정도면 일단 뭐 저항선이 되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계속 뭐 18,000원 정도 이상에서 저항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가격을 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미리 가격을 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그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언제 되는지 그것만 보세요. 자, 미국 쪽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생물보안법이 통과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그날 파시면 돼요. 그날 파시면 됩니다. 아마 그날이 가장 고점일 확률이 높아요. 물론 뭐 이 법안 통과가 되고 연내 통과될 테니까요. 그리고 트럼프 사인도 하고 뭐 그래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시장에서 기다리는 건 그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그냥 좀 가만히 갖고 계셔 보시고요. 그 통과가 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그때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이넥스에 대한 의견을 살펴드렸습니다. 그 타이밍도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시죠. 네, 그러면 유튜브로 향해 볼게요. 네. 유튜브에도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백희부님 오셨고요. 네. 코코야옹님도 바이넥스 저도 15,000원대 얼마 전에 매수했는데 비중을 너무 적게 들어갔네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어요. 자, 그리고 프레임님께서 네. 이틀영서 수주행이 불러줬다고. 프레임님, 이렇게 가벼운 분이 아니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불러줬을 때는 이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이죠. 오. 그래요. 자, 그리고 슈팅스타님 오셨는데요. 창행 수지행기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굉장히 반갑게 슈팅스타님께서는 항상 이게 하이텐션을 유지를 하시네요. 오늘도 수익이 적지 않게 난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매화친구님이 소낙비 내리다가 약간 멈춰지는 느낌이네요. 이렇게 네. 또 남겨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참 오늘 힘들었죠. 계속해서 내려가니까 특히 오전에는요. 거의 뭐 특별히 들어올리는 일 없이 계속 빠졌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전 내내 지켜보면서 아마 기운이 다 빠지셨을 거예요. 오늘 하루는 그냥 이대로 포기해야 되나 보다 하셨을 텐데 오후장 들어서 지수 낙폭을 좀 줄여가니까 이제 조금씩 기운을 차리실 것 같습니다. 네, 서당깨님도 네. 오셨고요. 또 우와. 위에 보니까 금숟갈님이 또 친구 버전으로 그만 빼라 많이 뺐다 아이가 이렇게 또 남겨주셨어요. 그만 빼라. 그래요. 네. 많이 뺐습니다. 아니 뭐 최근 들어서는 뭐 2% 이렇게 빼면 진짜 너무 충격이 크게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코스닥이 2% 넘게 빼다가 지금은 낙폭 꽤 줄였네요. 921.75포인트 마이너스 1.8% 하락 중입니다. 맞아요. 이대로 더 쭉쭉 줄여가지고 1% 안쪽으로 낙폭을 좀 줄여갔으면 좋겠네요. 또 지금 SPG가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SPG는 이 와중에도 어? 82,300원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내네요. 아니 로봇주가 와. 사실 오늘 전반적으로 약한데 네. 유독 혼자 갑자기 또 치고 올라옵니다.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뉴스가 하나 전해진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보는데 아무쪼록 역시 밀려가는 섹터 내에서도 희망이 있는 종목은 있기 마련이네요. 네, 일체 유심조 님도 로봇은 고점에서 밀린다는 거라 이해는 되지만 오늘 왜 투차전지가 제일 많이 빠지죠? 이해가 안 되네요. 이렇게도 남겨주셨어요. 사실 이건 저도 좀 약간 의아하더라고요. 네, 궁금하죠. 유독 2차전지 특히 대형 종목들이 낙폭이 꽤 커가지고 악재가 따로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종목들을 찾아서 가보도록 할게요. 어떤 네. 종목을 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전화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뒷번호 9395번님이 SK 문의를 주셨습니다. SK의 매수가는 27만 원이고요.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SK 조금씩 힘을 내주다가 다시 또 밀려나면서 현재는 25만 원 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었으면은 조금 더 힘을 내서 30만 원 선도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SK 앞으로의 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SK를 이거만한 우량주도 없죠. 저 SK그룹의 지주회사격이니까. 자, 근데, 마찬가지로 좀 고점에서 쫓아가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시고 싶으시면요. 자, 지금은 샀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요. 자,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시청자님 만약에 이 화면을 봤으면 매수하셨을까요? 자, 여기 지분 분석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최태원 회장부터 시작해서 쭉 있죠. 근데 쭉 내려가 보면 여기에 특수관계인들, 최태원 회장님하고 특수관계인들이죠. 자, 보면 이때 5월 달에도 팔고 쭉 해서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 들어서는 많이 팔아요. 이때부터가 10월 달이죠. 자, 10월 달에 장내 매도 2,900주, 400주, 8,000주. 요거는 노서영 관장 같은 경우는 특수관계인 해소니까 이건 매도한 건 아니네요. 자, 이거는, 상관없는 거겠지만 계속해서 장내 매도가 쭉 있잖아요. 계속해서 장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28일까지도 매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보시면 27만 원이시면 자, 이때 아니면 이때입니다. 자, 이전에도 10월 달에도 대주주하고 특수관계인들은 팔았고 11월 달에도 매도를 했잖아요. 과연 저 화면을 봤으면 우리 시청자님이 27만 원을 사서 물렸을까? 안 사셨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좀 고점에 있다 싶은 종목들, 이런 것들을 매수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시면요. 혹시나 대주주하고 특수관계인들, 이들이 좀 파는 건 아닌가, 이런 걸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 걸 살펴보셔야 되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왕 매수해서, 좀 지금 마이너스 상태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고요. 자, 요거는 배당도 지금 한 7,000원 정도는 배당도 나올 것 같습니다. 배당이라는 그런 메리트도 있고, 또, 이 정부에서 지금 그런 걸 하고 있잖아요. 코스피 5천 만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가장 수혜받는 부분들이 또, 이 지주회사들, 요런 쪽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런 메리트들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여기서 바닥을 조금 다져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여기 전저점이 있죠. 그리고 62평선이 올라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전저점하고 62평선 만나는 자리, 이 자리는 지지선 역할을 할 거고요. 62평선을 지지선 삼아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 대주주하고 특수관계인들 매도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고점을 2번이나 찍은 자리니까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그 이상으로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려면 어떤 뚜렷한 모멘텀이 좀 있어야 돼요. 지주사들이 한꺼번에 확 간다든가 이런 모멘텀들이 필요하죠. 자, 그런 모멘텀들이 나와서 강하게 돌파를 한다라면 좀 보유하셔도 되겠지만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대주주하고 특수관계인들도 파는 거를 굳이 개인 투자자가 그냥 들고 갈 필요가 있을까? 다른 거 좋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해 보시고요. 매수가 이상에서는 한번 정리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하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아연이 미국 현지에 재련소를 건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영권 분쟁에 다시 한번 불이 붙었습니다. 영풍과 함께 MBK 파트너스가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현재 고려아연 13% 가까운 급락세 보이고 있고요. 영풍도 11%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타임스퀘어의 지분 가치가 부각되면서 단기 급등했었던 경방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11.51% 약세 보이고 있고요. 세아 베스틸 지주도 현재 10% 가까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세아 베스틸 지주는 자회사를 통해서 스페이스X의 특수학금 공급 계약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단기 급등했다가 반락하고 있고요. DIC도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10% 가까운 약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고려아연에 대해서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이 미국 현지에 재련소를 건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급등했었는데요. 이번에 경영권 분쟁은 이슈를 계속해서 체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대응 전략을 보면 좋을까요? 네. 자,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진짜 어제 28%까지 떠서 시작했었죠. 아침에, 26%네요. 26% 떠서 시작했다가 음선, 큼지막하게 한 개 맞고, 지금 오늘도 큼지막하게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급등락하는 종목들은 이게 무섭습니다. 자, 이거, 어제 아침에 쫓아간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이렇게 많이 터졌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지금 정말로 멘탈 다 그냥 이탈됐을 겁니다. 그래서 투자 습관이 아예 쫓아다니는 매매는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MBK 쪽에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라는 그런 내용이 또 악재로 작용하고 또 그런 내용도 있죠. 미국에 11조를 투자를 한다는데 미국 정부도 같이 투자를 한다 그랬잖아요. 요게 또 그런 오해도 받습니다. 경영권 분쟁 때문에 미국을 등에 업고 그래서 경영권을 지키려고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조금 얘기들도 조금 있어요. 자, 근데 이 자금 부담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정부에서 투자하는 건 2%입니다. 2%니까 11조에 2%면 한 2,200억 정도를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한 9조 가까이는 또 미국에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투자가 과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순수하게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가 좀 찍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려아연이나 이런 종목들, 급등락하는 종목들, 약간 불투명한 종목들, 이런 종목은 아예 그냥 내 거 아니다 생각하고 그냥 제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어제하고 오늘 이 장대 음선이 나면서 거래량이 되게 많이 터졌어요. 또 말 한마디가 그쪽에서 또 미국 쪽에서 좋은 얘기들 하고 그렇게 되면 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인 이상 그걸 알 수는 없어요. 그걸 맞춘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순전히 운으로 맞춘 거고 그래서 주식 투자도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고 내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그 범위는 벗어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아연 같은 종목은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려아연입니다. 정말 급등락이 꽤나 많이 나오는 종목이죠. 오늘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고려아연까지 진단 들어봤고요. 그러면 오늘 말씀 주신 이재필 전문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로 가볼까요? 네. 자,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오셨는데요. 피는 버스, 닭은 150 레버 매수하면서 시장 이야기 역시 꾸준히 남겨주시죠. 고고식님도 함께 해주시네요. 2시 구간을 잘 지날 수 있을런지가 관건이다 하셨는데
그래요. 확실히 2시쯤 됐을 때부터 시장 막판에 어떻게 흘러갈까 이게 참 결정이 나죠. 네. 남은 시간 그래도 긴장을 놓지 않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위에 살펴보니까 이서구 님이 DI 분석해주세요. 이렇게 네. 또 종목 진단도 남겨주셨고요. 위에는 또 고고씨 님이 닉스는 말고 삼전이 양전환 하자. 이렇게 또 남겨주셨어요. 닉스는 왜 차별하는 왜 거죠? 닉스는 빼시는 걸까요?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말이죠. 네. 아무쪼록 뭐 다들 차별 없이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거 말고 좀 빠져있는 종목들이 낙폭을 줄여내는 오후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랭킹쇼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네. 마음을 가지고 이어서 채팅창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행투님 오셨는데요. 창호 삼촌 오랜만에 참기름을 왜 발라요? 참기름은 안 발랐습니다. 네. 이 머리 얘기 나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마침 타이밍이 좋게 제가 요거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미용실에 가거든요. 이발하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머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네. 같이 봐주시죠. 크게 달라질 건 없지만 좀 깔끔하게 한번 자르고 올게요. 네. 자, 그리고 고고식님 행투가이드는 닉스는 바지 얘기를 그래요. SK 하이닉스로 갑니다. 자, 그리고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네. 아니죠. 자기 보유 여부에 따라서 그래요. 하이닉스는 준호님이 보유하고 삼전은 고고식님이 보유하셔서 그렇죠. 삼전이 양전환 하자. 내가 가진 게 내가 가진 게 유독 잘 가기를 그렇죠. 바라는 이 투자자들의 마음,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함께할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지금부터 종목들을 찾아가 보죠. 네. 자, 아직까지 종목 진단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종목 진단 요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받고 있습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뿐만이 아니라 유튜브에 바로 남겨주셔도 되죠.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까지 보내주시고요. 신규 매수 문의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유튜브 댓글창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일은 머리 올리고 와주세요. 아니면 또 스카이로켓님은 빠마 추천 또 이렇게 파마 리서치. 파마, 띠로리. 갑자기 시장 분위기와 랭킹쇼의 분위기가 하하하. 싸늘해질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네, 빨리 분위기를 바꿔봐야겠어요. 그래요. 자, 네. 금수깔님, 빨리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와서 좀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기를 확정되기를 바라는 거죠. 네. 산타랠리가 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확실히 요즘에 더 재미가 없고 그리고 오늘 같은 그 내리는 장이 더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가 아마 이걸 겁니다. 그렇죠. 산타랠리를 기대했던 마음이 크기 때문에 기대만큼 실망도 크게 나오는 거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 네. 코스피 5,000피 이야기를 나왔을 때 에이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 아닌가 싶었는데 맞죠. 4,000피를 계속해서 뛰어넘었잖아요. 네. 최고치를 연일 이렇게 계속해서 경신했기 때문에 코스닥도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 또 맞습니다. 금방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번 믿어보죠. 사실 코스피가 올해 저점이 2,000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4,200까지 갔단 말이죠. 네.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코스닥도 만약에 조금만 따라와 준다면 아주 가뿐하게 제대로 파워를 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보는 거는 뭐 허황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종목 진단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안녕하세요님의 종목인데요. 투차전지 꼭 사라고 해서 이 종목을 갖고 계시는군요. 꽤나 그 부침이 있는 종목인데요. 네. 엔캠입니다. 엔캠은 68,700원이고 아이고 비중이 많습니다. 30%인데요. 최근 들어서만 해도 사실 주가가 많이 빠졌죠.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주가 고점이 10만 원이 넘었었는데 이거 보시죠. 어느새 지금 앞자리 6입니다. 최근 들어서 반등이 좀 나와주나 싶다가 또 내려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엔캠에 대한 걱정이 대단히 클 것 같습니다. 68,700원에 30%. 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2차 전지 중에서도 엔캠에 대해서 참 우려가 최근에 깊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같은 장에서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다 빠지거든요. 엔캠 비중도 꽤 많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일단은 저는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들어가실 때 이 왜 들어가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잡고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좋다라는 부분은 저도 너무나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면은 뭐 저도 저번 주에 에코프로 한번 이제 안내를 드리면서 지금 이제 ESS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까지 같이 수혜를 받으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쪽이라고 안내를 또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ESS에 대한 기대감에 더불어서 실적 기대감,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 등등 호재거리가 많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현재 시장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순환매 속도가 12월 달에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순환매의 타이밍을 잘 맞추어야 결국에는 또 이 수익을 보기가 용이한 시장인 거고, 특히나 이번에 이 시장의 악재 자체가 AI 버블 논란이 나오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번에 이제 접근하는 종목들이 현재 시장에서 알맞은 종목인가를 어느 정도는 고려를 잘 하시고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엠캠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보니까 68,700원에 남으셨거든요. 그러면은 최근에 바닥 잡을 때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엠캠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은 타이밍에 들어가신 거죠, 결론적으로. 왜냐? 이미 저번 주부터 AI 버블 논란은 꾸준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에코프로 그룹주가 대장으로 움직였었는데,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쉬어가는 그림이 이미 한 사이클 돌고 나서 저번 주부터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ESS 전반적으로 한 사이클 돌고서 AI 버블 논란 나오니까 전력 인프라 쪽에 투자가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투자들의 인식이 생겨나면서 전력 인프라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그림이 나오는데 그 구간에 접근을 하신 겁니다. 비중을 크게 남으신 거고요.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순서가 있거든요. 우리가 대장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있고 2등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엠캠 같은 경우에는 1등도 2등도 아니라 3등, 4등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ESS라고 하는 것이 셀 쪽에서 가장 먼저 수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로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전해질이든 전해, 엠캠이 주로 다루는 이제 포트폴리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재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명확하게 이번 ESS 2차전지 순환매는 양극재 쪽에서 먼저 흐름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재 주자 쪽으로 이제 우리가 움직임을 봐야 되는 타이밍에 AI 버블 논란이 나오면서 지금 일제히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접근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라 다시 한번 차분하게 바닥을 잡는지를 지켜봤다가 명확하게 또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올 때 대장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가를 파악을 해서 접근을 노려야 되는 시기인 것이 지금 많이 떨어졌네, 그냥 사야지라고 접근을 할 만한 타이밍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께서 이제 이 종목을 봤을 때에는 대장주도 아닐 뿐더러 지금 ESS가 가는 타이밍도 아닌데 접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조정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엠캠 같은 경우에는 현재 AI 버블 논란이 지속이 되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러면 AI 버블 논란이 끝이 나는 시점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AI 버블 논란은 아마 추가적으로 지속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고용지표, 뭐 CPI, 소매 판매 지표,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이번 주에 많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가 더욱더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같은 장세, 어제 같은 장세가 저는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엠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가 구간 깨버리면은 추가적으로 더 조정 나오면서 6만 원 이탈 가능성도 있는 게 현재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지금 엠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 이탈을 하면 정리 고려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65,000원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65,000원 구간 이탈하면 6만 원도 이탈을 할 수 있는 구간까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65,000원 구간 이탈 시에는 손절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등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1차 목표가는 7만 원 중반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엠캠은 2차 전지를 좋게 보는 거는 맞아요. 시장에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쪽에 대한 내용은 분명하게 나오고 있고, 저도 ESS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해서 접근을 노릴 종목군이 될 겁니다. 다만 제가 2주 전에 ESS 에코프로를 말씀을 드렸었지 저번 주나 이번 주에는 딱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결국 시장에서는 항상 종목마다 섹터마다 타이밍이 있는 거고 그 타이밍에 맞추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순환매의 핵심이잖아요.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한 사이클 돌고서 살짝 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 구간이 올 때까지 다른 쪽에서 잠시 놀이터를 또 이제 넘겨갔다가 타이밍이 왔을 때 접근 기회를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타이밍이 왔을 때에는 대장주를 사셔야 되는 습관. 엔캠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죠. 대장주보다는 2등주보다는 3등, 4등주의 성격이기 때문에 대장주 컨택도 조금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다음에 2차 전지를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더 확실한 타이밍에 대장주의 성격을 띠는 종목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전지 종목 바로 엔캠에 대한 진단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네, 전략도 상세히도 알려주셨고요. 앞으로는 좀 대장주를 공략해보자라고 하셨으니까 참고해보시죠. 네. 네, 이어서 좀 유튜브 댓글창 좀 살펴볼게요. 그렇습니다. 솔향님이 매지온은 무슨 일인가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는데 매지온이 오늘 좀 급등하고 있어요. 와, 조금 전에 보니까 네. 이거 폭등입니다. 순식간에 갑자기 20% 넘게 솟구치는 모습. 와, 강렬하게 올라가는데요. 대단합니다. 어떤 호재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급등세를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보면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남은 시간 동안에 활약을 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네, 또 위에 부자엄마님은 온코닉 테라퓨틱스 신규 매수 가능할까요? 어제 매수 못했는데 네. 오늘이 기회일까요? 또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자, 그리고 칸초님의 카카오페이. 이것도 정말 네이버 카카오와 함께 특히 카카오페이는 오늘도 내려가면서 지난 6월 나왔던 고점 대비해서 한 60%가 내려와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는 건가 걱정이 좀 크실 것 같고요. 네. 이병준님의 화장품주 최근에 에이블 CNC. 급등이 나오고 했던 에이블 CNC에 대한 이야기도 남겨주십니다. 자, 여러 가지 종목들 뭐 걱정과 함께 갑자기 또 솟구친다. 뭐 정말 반대되는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시장입니다. 네. 코코야옹님께서 그래서 이런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타이밍 맞추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급등 전에 따라갔으면 좋을 법한데 항상 팔고 나면 급등이죠. 왠지 모르겠어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예. 이 타이밍이 뭐든지 어려워서. 또 안녕하세요님은 전문가님 말씀이 딱 맞아요. 감사합니다. TV랑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네요. 네, 자 그러면 또 종목을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두 분께서 전화로 똑같은 종목을 말씀해 주셨어요. 뒷번호 4855님께서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17,000원에 20% 갖고 계시고요. 17,000원에 20%면 손실이 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었던 고점이 15,000원이니까 매수하신 지도 오래된 거죠. 그리고 뒷번호 1551님께서도 LG 디스플레이 갖고 계시는데 이분은 완전히 또 달라요. 오히려 지금 수익 중이십니다. 9,895원에 15%. 자, 과연 LG 디스플레이 최근에 점점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움직여 갈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두 분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주가의 현 상황이 많이 엇갈리네요. 한 분은 손실이 크고요. 한 분은 아직도 수익이긴 합니다. LG 디스플레이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위치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디스플레이 업황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워낙에 이제 이 중국의 점유율이 꽤나 이제 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국의 이 매출을 우리가 이제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또 이 중국이 이 자리하고 있는 이러한 점유율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올해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디스플레이 쪽이 여름 끝나갈 때쯤에 그리고 이제 가을로 진입하는 시점에 굉장히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었죠. 아무래도 이제 이 OLED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미국에서 중국에 규제가 들어간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하나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OLED 쪽으로 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또 특허 소송을 한번 이제 또 진행을 했었어요. 이 중국의 BOE에다가. 그러면서 이제 이 소송에 승소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용료를 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사실 최근에 이제 이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호재가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3분기, 4분기에 2분기에는 이제 실적이 조금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3분기, 4분기에 실적이 다시 한번 끌어올려지면서 성공적으로 또 흑자 전환은 해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중요한 건 확실하게 이 성장도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OLED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소형 OLED 시장에도 결국에는 이제 내년에 중국이 결국에는 1위를 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와 이 중국 간의 이 격차가 조금은 이제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이겨내고서 확실하게 실적 성장성을 또 이제 보여줄 수 있어야 LG 디스플레이 포함을 해서 디스플레이 업황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 그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내년으로 넘어가서 이 LG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디스플레이 전반적인 기업들이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올해 흑자로 올라올 수 있었던 이런 이제 원동력 자체가 돈이 안 되는 LCD는 계속해서 정리를 하고 OLED 쪽으로 이제 이 사업을 좀 확대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흑자폭을 좀 늘려 나갔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3분기, 4분기에 올라올 수 있었던 실적 성장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때문에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이 대응에 대한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이 OLED 시장에서 이 중국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게끔 끌어올려주면서 성장도를 이제부터는 보여줘야 되는, 증명을 해야 되는 단계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증명의 단계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고, 주가 또한 이 어느 정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조정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현재 위치가 보게 되면은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구간입니다. 만약에 이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14,000원 근처 구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현재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왔다가 길게 돌아올 수 있는 구간까지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질문 주신 시청자분이 17,000원의 비중을 20% 보유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0,000원 구간, 근처 구간에 또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데,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현재 12,000원 근처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쭉 조정이 나왔다가 결국 향후에 내년으로 넘어가서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성장도를 인정을 받게 되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고개를 틀어 올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만약에 현재 구간에 이탈을 한 다음에 재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구간이 또 향후에 올라올 때는 굉장히 두터운 매물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지금 현재 이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비중은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최근에 뭐 금리 인하하고 뭐 그다음에 시장의 유동성이 확보되면서 기술주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 기술주에 대한 부분도 결국에는 로봇 혹은 AI 혹은 뭐 반도체 이러한 쪽으로 우리가 시선이 많이 쏠려 있지, 이게 디스플레이 쪽으로 넘어가기에는 디스플레이 쪽은 성장도가 크게 가시화되기 어려운 쪽이라서 쉽지 않거든요. 때문에 현재 구간에 이탈을 하면 저는 최소한 비중은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왜? 지금 현재 시장은 순환매가 굉장히 가파르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현재 이 AI 버블 논란은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조금은 진화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기술주 전반적으로 다시 저가 매수 기회가 들어올 수 있고, 디스플레이 외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꽤나 많이 생겨날 수 있는 게 저는 다음 주 정도 넘어가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혹시나 손절로 정리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손실이 생겨난다라고 하더라도 해칭할 수 있는 종목은 충분히 생겨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구간은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일부 비중은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해칭을 하는 쪽으로 전략을 노릴 것 같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현재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 13,000원 중반대에서 14,0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점. 이전에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은 분명하게 디스플레이 업황에 대한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 미국에서 중국 이 OLED에 대한 규제가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이제 추가적인 호재가 나올 만한 부분이 없고 결국에는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구간인 건데 이 실적이 증명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으니 지금은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섹터 기상도입니다. 바깥 날씨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만 증시 전망은 오늘도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산업재부터 건강관리, 금융, IT까지 목표가 상향 리포트 하나씩 나오면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IT에서는 구름이 다소 낀 게 목표가 하향 리포트도 한 가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유독 빛나는 섹터가 있죠. 경기 소비재입니다. 이쪽에서는 오늘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무려 10종목이 넘게 나왔습니다. 대부분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목표가 줄 상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 3가지 꼽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현대모비스입니다. 자동차주들의 긍정 전망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의 분석인데요. 일단 견조한 펀더멘탈, 자동차 부품 쪽에서 좋다는 거고요. 이뿐만이 아니죠. 로봇 사업이 최근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CES 2016, 그러니까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이쪽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로보틱스 사업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거고요. 종전의 목표 주가 37만 원에서 44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도 자동차죠. HL 만도입니다. 다올투자증권의 분석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본업, 자동차와 로봇이 한데 엮여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로봇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 최근 그래서 이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죠. 자, 그리고 이와 함께 한국과 북미 사업장의 매출 증가로 인해서 실적 성장세까지 동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눌려 있었던 실적, 밸류에이션의 확장 초입 국면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HL 만도의 경우에는 종전 목표가 6만 3천 원에서 7만 3천 원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 더 보죠.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분석입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에 따른 반사수의 경쟁사인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최근에 좀 흔들리고 있죠. 이 기대감이 먼저 첫 번째로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송도 6공장의 증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는 본진으로 간다 이렇게 정했거든요. 자, 목표 주가를 정말 크게 올렸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132만 원에서 223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오늘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다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독 좋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대로 순조롭게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제가 거인의 시선에서도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AI 버블 논란으로 인해서 기술주가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바이오가 대체제가 될 수 있다. 바이오가 가장 적절한 대안이다라는 부분은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시선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적절한 대안이 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재가 오히려 많은 상황이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리나 그다음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 그리고 이번에 연말로 들어가서 지금 이 생물보안법이 미국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생물보안법이 지금 미국 하원에서 통과가 됐고 상원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이 상원에서 통과가 되면 트럼프가 사인만 하게 되면 결국에는 또 생물보안법까지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 CDMO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의 또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호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JP모건 헬스케어도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정상 호재들이 꽤나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으로 넘어가면서도 추가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는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이 기존의 공장들이 풀가동되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용 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 램프 효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동시에 반영이 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확실한 성장은 어느 정도는 예고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고성장이었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이제 약간은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내년으로 넘어가면 약간 이제 이 성장세를 좀 유지해주는 느낌? 그러니까 이 확실하게 이 캐파를 늘려 나간 것들, 수주를 많이 따내온 것들을 내년에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느낌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기술주가 어느 정도 하락 나오는 구간에 확실한 실적 담보를 해주고 있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에게는 이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중요한 점은 역시나 이전 신고가에 대한 대응이 되겠죠. 지금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 185만 원 구간에서 연속적으로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구간을 뚫어주면은 충분히 신고가까지 노릴 수 있는 영역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조정이 나올 텐데 뭐 조정이 나오면은 또 재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만약에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조금 더 이제 홀딩을 하셨다가 이 뚫어내는지를 잘 보시고 뚫어내주면 수익 극대화 그렇지 않으면 뭐 한 차례 정리했다가 조정 시에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면 수익 극대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의견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주는 또 내년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남아있으니까요. 정말 연말 랠리에 이어서 신년 랠리까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유튜브 좀 보겠습니다. 고고식님, 근데 오늘 이 오스코텍은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오스코텍 종목을 잘 모르는데 상한가에서 마이너스 9.6%까지, 이렇게까지 움직였나요? 오스코텍이 장중 상한가를 이 프리마켓에서 상한가가 잠깐 나왔었군요. 그래요. 그래서 이 움직임,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엄청난 변동성,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무시무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고고신님께서 놀랄만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횡투가이드님, 준호 삼촌이 매수한 건가요? 그 정도로 큰 소리신가요, 준호 삼촌? 제가 갑자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솔테크닉스 홍혜연님의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 ENA 은자님의 종목, 고은소님은 에코프로까지도 아주 다양한 종목들이 진단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시 메인님은 리노거업이 사고 싶어요. 언제쯤 들어가면 좋을지 중기 내년 가을까지는 가져갈 수 있어요. 라고 또 이렇게 저가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주도 정말 지지부진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올라오는 게 칸초님의 한미반도체. 네. 이쪽도 참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종목 중에 하나죠. 게다가 오늘만 해도 또 몇 번째 본지 모르겠습니다. 김소울님의 네이버. 이분은요 최근이 아니라 2021년에 따라가셔서 지금까지 갖고 계십니다. 이 비중이 적긴 한데 참 오랫동안 끌고 오시니까 많이 그러니까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누누누님께서 이 시장의 변동성을 견디시기가 힘든가 봐요. 국장인지 코인인지 하면서 눈물을 두 방울을 흘리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두 분이 한 종목을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유튜브 자작나무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날씨도 흐리고 계좌도 흐리지만 지수가 밀리는 거 매수 기회로 생각하고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62,200원에 7%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디쯤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네. 오서연 님도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더 낮습니다. 52,0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조금 수익권인데 목표가 얼마로 봐야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한 분은 현재 수익 중이시고요. 자작나무님은 추가 매수 문의를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어떻게 전략을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정말 또 이제 널뛰기가 굉장히 심했었던 업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워낙에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좀 발언을 세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역사상 이 세상에서 일어난 가장 거대한 사기극이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화력 발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었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사실 워낙에 좋지 않은 발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에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전력 수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내에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이 전력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시장에서는 중요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가 매수 노리시려면은 전력 인프라 보셔야 된다라는 말은 계속 이제 12월 달 내내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전력 인프라 쪽이라고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최근에 미국에서도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트럼프가 신재생 에너지는 싫어한다.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는 없애려고 한다라는 부분에서 에너지에 대해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점차 트럼프가 스탠스를 바꿀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전력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원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뭐 변압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시선을 바꿔서 모든 에너지를 포용하는 형태로 갈 거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뭐 유럽에서는 워낙에 이제 이 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집중도가 많이 높았고 투자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은 늘려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 아마 뭐 미국에서 스탠스 변화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또한 이 전력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AI 버블 논란이 지나가야 됩니다. 전력 인프라는 결국 최근에 조정 나왔었던 거 다 어떠한 것 때문에 빠졌었냐면 AI 버블 논란 때문에 하락이 나왔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조정이 나오는 이유도 왜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AI 버블 논란이 지금 또다시 나왔으니까 결국에는 그 부분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쉬어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AI 버블 논란, 노이즈만 지나가면 결국에는 또 전력 인프라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저는 같은 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바닥을 잘 잡아주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먼저 잘 지켜주는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전력 인프라 쪽에 대한 명확한 흐름이 좀 들어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결국에는 전력 인프라 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기대감, 그에 따라서 이제 변압기 쪽에 전체적으로 흐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흐름이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바로 대응을 하고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타이밍을 보셔야 된다라는 점. AI 버블 논란은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크게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유지가 크게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차분하게 보시면서 다시 고개 틀어주는 구간을 기다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구간만 잘 지켜주게 되면 다시 고개를 틀어주는 구간이 나오게 될 텐데 그때 시장에서 AI 버블 논란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전력 인프라 쪽이 그림을 갖춰 나간다라고 한다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같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타이밍을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한 64,000원 정도, 2차 목표가는 7만원 정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지금은 일단 좀 두고 보시면서 윗방향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이렇게 재생에너지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채팅창에 또 두산 에너빌리티 뭐지? 대박 이렇게 또 올려주셨어요. 네. 고고씨님이 두 해가 갑자기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또 이번에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와. 지금 또 살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빨간불로 갑자기 확 돌려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막판까지도 종목들의 변화가 여기저기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또 시장이 흘러갈지 남은 시간 조금 더 지켜볼 텐데요. 네. 종목을 하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 참 걱정이 많은 종목이죠. 김영선님의 반도체입니다. HPSP입니다.
자, 매수 가격 볼게요. 31,300원에 15%. 현재는 매수가 밑으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 28,275원이고요. 보유를 해도 될지를 물어보셨는데 HPSP 반도체 중에서도 정말 못 갔죠. 얼마 전에 38,000원대까지 갔었는데 어느새 지금 28,000원입니다. 과연 다시 힘을 내줄 수 있을까요?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HPSP 이거 좀 걱정이 큽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같은 관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여전히 이 슈퍼사이클로 진행이 되고 있는 업황인 거고, 그에 따라서 지금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가져가고 있는데 AI 버블 논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기술주 전반적으로 끌어내려지는 그림이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 다 같이 내려가는 그런 이제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HPSP 같은 경우에도 현재 같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HPS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고압 열 처리 장비를 굉장히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 계속해서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지금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향후 전망을 봤을 때 HPSP가 워낙에 독점적으로 그 장비를 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최근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양 이 투자를 늘려 나갈 수 있는 소식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최근에 이제 이 미국에다가 테일러 공장을 짓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HPSP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지금 내년, 내후년까지도 추가적인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위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HPSP 같은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뭐 보유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결국 지금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으면 저는 다시 반등 그림은 반드시 잡아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HPSP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잖아요. 사실 31,300원에 접근을 하셨으면 또 이제 바닥 잡았고 무언가 고개를 틀어 올려준 것 같으니까 사볼까 해가지고 접근을 하신 거였거든요. 딱 요 정도 위치에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도 이제 반도체가 시장에서 완전하게 주도주였나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바닥권을 조금 확실하게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28,000원 구간, 이 구간 이탈을 하면 25,000원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물대를 본다라고 하면 30,000원 구간, 그리고 32,500원 구간, 35,000원 구간까지 해서 매물대가 꽤나 두텁게 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HPSP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매물 구간이 어느 정도 소화될 수 있는 수급이 들어와 줘야 그때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최근에 보게 되면 사실 들어왔었던 수급이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파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셔야 될 건 먼저 28,000원 구간을 지켜주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28,000원을 지켜주는지 아니면 이탈을 하는지를 보셔야 되고 이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25,000원 구간을 크게 이탈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바닥을 잡고서 재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엔 적어도 32,000원 구간까지는 재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될 건 추가 매수만 잘 준비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현재 구간에서 먼저 바닥 잘 잡아주는지 보셨다가 향후에 고개 틀어주는 구간 나왔을 때 명확하게 앞선 구간 대비해서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는 그림이 보이면 반도체 업황이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AI 버블 논란이 지나가고 그에 따라서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때문에 현재 구간은 차분하게 추가 매수에 대한 구간을 기다리셔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PSP입니다. 차분하게 지켜보시고요. 추가 매수를 언제쯤 노릴 수 있을까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HPSP까지 살펴드렸고요. 함께해 주신 김혁일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을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제 또 랭킹쇼 마칠 시간이 됐는데, 그 2시 넘어서면서부터 네. 사실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네요. 낙폭을 아쉽게도 크게 못 줄였지만 남은 시간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랭킹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